자, 마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니징 호텔 오퍼레이션에 있어 갖고 워크포스와 어셋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코모데이션 뭐 예를 하나 드릴게요. 뭐 아코 그룹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뭐 대표적인 거 한국에서 유명한 거 뭐 이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래플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없어요. 싱가포르에 아마 유명하게 있을 테고. 소피텔, 노보텔, 뭐 머큐리, 뭐 이런 식으로 이비스,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뭐냐면은 하나의 아코 그룹이긴 한데 호텔 기업인데 여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텔 트렌드 자체는 하나의 호텔 대형 호텔 그룹이 그 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호텔 그 브랜드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게 체인 호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그 뭐냐 인디펜던트 호텔 말고 체인 호텔이에요. 체인 호텔들의 모습입니다. 이 체인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체인 호텔 운영 방식은 뭐 예를 들자면 저기 뭐야 브랜드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가 하고 있고 브랜드만 빌려주는 경우로 하고 아니면 프랜차이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호텔 그룹들은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다. 자, 갖고 있고 뭐 이러한 얘기를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텔이라는 것은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메이저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냥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죠.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피지컬 스트럭처 플랜트라고 표현하는 그 대형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초반에 투입되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고 결국은 그 고정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위치라는 곳에 따라서 다르고 해서 보통 완전히 완전 역 옆에 도요코인처럼 완전 역 옆에다 짓던지 아니면 완전히 시티 센터 가운데다가 만들던지 혹은 리조트 호텔처럼 아주 특별한 경관이 있는 곳에다 짓는다든지 이게 로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작용을 하고 하이 픽스드 코스트 이게 핵심이죠. 호텔 산업은 굉장히 고정 비용이 높다. 고정비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어 프로덕트 자체는 뭐냐면은 셀링 베드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호텔 사업이 무엇으로 돌아가냐 그러면은 방을 팔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방 팔아갖고 호텔 사업에서 이득이 날 수 없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방 팔아갖고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 방을 뭐 10몇만 원, 20몇만 원씩 뭐 많이 받는 3, 40만 원씩 받아갖고 수익을 올리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코어 프로덕트는 핵심 제품은 뭐냐 그러면은 방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방을 파는 핵심 제품이 또 어떠한 한계점이 있냐면은 페리셔블하다는 거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멸성이에요. 소멸성. 무엇인가 방이라는 게 내가 못 팔고 남았으면 그 보관을 했다가 다시 팔 수 있고 자, 쉽게 해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재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고 그리고 브랜딩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 호텔 사업중 지금 호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코모데이션에서 호텔 쪽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의 파워가 굉장히 진하고 지금 트렌드 자체도 이 호텔 브랜드 자체의 이 브랜드 파워의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지금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강화시킬 것이냐 뭐 쉽게 얘기해서 이 호텔 중에서 한국 들어와 갖고 브랜드 전략이 잘 통한 데가 그거예요. 저기 홀리데이인 같은 경우에 홀리데이인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진짜 뭐 중저가 호텔에 불과한데 한국에서는 나름 괜찮은 호텔이라는 걸로 브랜드가 이상하게 잘 잡혀갖고 잘 팔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 파워 자체도 굉장히 강한 사업 중에 하나가 호텔 오퍼레이션이다. 그래서 브랜드에 관련된 것도 하나 배워보실 필요가 나중에 뭐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키 컴포넌트 오브 호텔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자, 첫 번째가 그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자, 호텔을 투숙하는 사람의 만족도죠, 만족도. 그리고 워크포스 메인테인 임플로이먼트 퍼포먼스 결국 뭐냐면은 호텔이라는 사업 자체에서는 이 종업원들의 일을 하는 서비스 능력에 따라 갖고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이거 자체가 뭘 한다?
커스터머한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세티스팩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고객의 세티스팩션, 만족이 중요한 이유는 뭐랬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만족을 하면 뭐가 하겠어요? 재방문을 할 것이고, 재구매를 할 것이고, 재방문 및 재구매, 그리고 좋은 입소문을 내요. 파스티브 1W의 워드 오브 마우스를 만들면 무엇이 된다? 이게 다시 결국은 뭐예요? 그 기업의 프로핏을 증가시킨다. 이것 때문에 이 세티스팩션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고, 이 세티스팩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다. 직원들이다. 직원들의 서비스다. 비즈니스 어세스 프로텍팅 어세스 from threat 돼 있죠. 호텔 산업이라면 이 위기라는 게 굉장히 위험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기업이 갖고 있는, 호텔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텍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호텔에서. 그래서 호텔에서 외부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정치적 이슈에서 이랬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내 자산을 지켜낼 것인가.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고정비가 굉장히 강하다 했죠. 하이 픽스드 코스트예요. 픽스드 코스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위기 상황을 견뎌내고 할 것인지, 이 왜 기업들이 그러면 장사 안 하고 잠깐 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부도가 나냐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나가는 고정비를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고정비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게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뭐가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호텔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낙후가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외부 요건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호텔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외부의 위협에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내 자산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는 퀄리티 오브 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는 이제 그러니까 고객의 그런 만족도는 어디에 달려있다? 탄저블 퀄리티 오브 더 호텔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있는 제품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탄저블한 것들이 있죠. 자,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아니면은 어메니티, 호텔 방 안에 있는 어메니티, 수건이 어떤지, 그 샴푸는 무엇으로 쓰는지, 이불은 무엇인지, 커튼은 무엇인지, 색상은 어떤 것을 쓰는지, 이런 게 다들 호텔 프로덕트예요. 근데 이게 어때요? 서비스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탄저블한 퀄리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manners in which services provides the customer at the point of delivery.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느냐. 서비스 쪽 입장이 되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산업이다. 앞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생각할 때도,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새 호캉스라는 단어가 꽤 오래전부터 나온 하나의 여행 트렌드 중에 하나죠. 자, 호캉스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호캉스를 하는 건 그저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호캉스를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같이 가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전망이 좋고 좋은 방에서 깔끔하게 된데, 그것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플러스 호텔이 갖는 그 깔끔하고 아니면 좋은 서비스. 여기서 네 번째에서 얘기하는 이런 그 탄저블 퀄리티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제공하는 그 서비스, 요걸 동시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벌써 느끼고 싶었었던 어떠한 만족도를 찾아낸다라는 거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이 탄저블 퀄리티 자체는 호텔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서비스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탄저블 퀄리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호텔 가서 사진 찍잖아요. 막 이렇게 셀카 찍죠. 이렇게 셀카 찍고 뭐 음식 나오면 찍고 여기 분위기 좋다 찍고. 자, 이게 뭐예요? 탄저블 퀄리티에 만족한다라는 행동입니다. 솔직히. 예. 자,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호텔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아마 이 호텔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얘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PPT에 있어갖고 다음 시간에 들 것이고, 토탈 투리즘 익스피리언스에서 그러면 관광 경험이라는 거는 총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뭐 anticipation, 뭐 realize of expectation, 결국은 뭐야? 기대치에 관련된 얘기죠. 자, 호텔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는 제가 했듯이 호텔이나 관광 서비스 역시 내가 기대한 거하고 경험하는 거에 차이점에 의해서 만족도가 나오면 서브퀄 모델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죠. 자,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하고 만족하는 거, 뭐 그 차이였었고, 그걸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했었던 이동에 관련된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이 이동이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관광 경험은 어떻게 얼마나 쉽게 목적지에 이동할 수 있냐, 갔다 돌아오는 거. 그 시스템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퀄리티 오브 어코모데이션, 숙소의 질은 어떠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대략 35%가 숙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한 것처럼 숙소의 질이라는 것도 결국은 투어리즘 익스피리언스, 관광 경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서플라이 오브 뭐 퍼실리티라든지 퍼실리티야 뭐 이건 당연한 거고, 뭐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로컬 피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로컬 피플들하고, 그러니까 현지인들하고 만났을 때 어떠한 그러한 만족도라든지 진정성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대 관광에서는 굉장히 이런 게 관심이 많고, 그 다른 관광객들하고 얼만큼 컨택이 일어나느냐, 자, 이런 걸로 하나의 또 그런 실존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자, 날씨 당연한 거고, 뭐 그리고 가격, 뭐 이런 거 가격도 하고, 그런 다음에 기억까지 남는 뭐 이런 식의 뭐 토탈 투리즘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anticipation과 두 번째 주에 나오면 realization of expectation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요거에 관련된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거는 이 기대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도 내가 얼마나 기대를 하고 내 경험이 얼마냐, 그 차이에 따라서 그 호텔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호캉스를 가는 사람들이 왜 호텔에서 자기 쉬는 날을 보내고 싶을까요? 집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 비싼 돈을 주면서. 이유는 뭐냐면 호텔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만큼인 거예요. 내 삶의 기준보다 이만큼이 높기 때문에 가면은 그만큼의 차이만큼 내가 만족도를 느낀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퀄리티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expected 서비스가 있어요. 자, 내가 기대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뭐 perceived 서비스 퀄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받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그게 perceived 서비스 퀄리티가 만들어지겠죠. 이미지가 뭐 영향을 짓고 뭐 테크니컬 뭐 펑셔널 퀄리티 하는데, 이게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지각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각한 서비스의 차이예요. 그럼 내가 기대한 거는 뒤에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은데, 뒤에는 서브퀄 모델이구나. 예, 내가 기대한 거는 예를 들자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를 통해서 느껴갖고 나는 이러이러한 걸 기대합니다. 해서 기대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지각된 서비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서브퀄 모델은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 3, 4학년들이기 때문에 배웠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 서브퀄 모델의 뭐 대표적인 건 갭 1부터 갭 뭐 5까지 있습니다. 각각의 갭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기대했었던 거와 내가 받아들인 이미지의 차이, 아니면 그 경험의 차이, 뭐 요게 기본적으로 하는데, 요새는 이게 많이 변해져서 그냥 서비스 만족도라는 걸로 진행을 시키고,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파라수라만하고 베리, 그 PZB 모델이죠. 파라수라만, 젠탈, 베리의 모델. 그래서 이 서브퀄 모델을 PZB 모델이라고 얘기해서 PZB 모델, PZB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의 이제 그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 expectation이에요. 그래서 내가 perceived 된 거하고, 내가 기대치하고 충족한 거에 차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쌓아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가면은
뭐 측정 도구에 관련 것 때문에 이제 뜻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 기대치와 경험한 거,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사람들의 만족이라는 거, 서비스 퀄리티를 좋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는 내가 기대를 80만큼 했는데 경험을 100만큼 했으면 20만큼 만족을 한다는 거고, 기대를 80 했는데 경험을 60만큼 했으면 20만큼 불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럼 이 기대치가 경험을 많이 할수록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이에요. 내가 기대를 50만큼 했어. 나는 처음 5성 호텔에 가보는 거야. 내 기대치는 50이었어. 잘 모르니까 요만큼 머릿속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해보니까 내가 느낀 게 70 정도를 경험했다고 한 말이야. 그러면 20 정도 만족을 하겠죠. 그럼 다음에 갈 때는 얼만큼 기대를 할까요? 70 정도 기대를 하겠죠. 내 전 경험을 갖고 기대치를 만든다는 거야. 그럼 내가 70만큼 기대를 했으면 똑같이 70 서비스를 받으면 어때요? 만족할까요? 그냥 원래 여기 서비스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동하고 만족을 하려면 8, 90까지 돼야 돼. 그러면은 더 강렬하고 더 좋은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온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쭉 상향 곡선으로 올라가다가 경험이 많아지는 순간 뭐냐면은 이렇게 고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 까딱 공급자가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실제 이 사람은 기대치 이제 90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85만큼 서비스를 줬다. 그러면 5만큼 어떻게 돼? 하락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50 했을 땐 85면 아주 만족스러운 거지만 하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잘 못 살 때 이랬을 때는 뭐 어느 정도만 돼도 와 이 정도면 좋지 뭐 되게 좋다 막 침대가 있어 뭐 침대가 푹신푹신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매트리스까지 따지게 되고 매트리스가 뭐냐 템퍼를 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입맛이 고급화되기 시작하면은 그 이하는 조금만 해도 그 만족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점점 더 좋은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서 공급할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트렌드를 얘기할게요. 트렌드 자체는 이제 사람들의 익스펙테이션 자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금방 실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 근데 이거를 더 만족하는 걸 한다는 거는 비용 측면에서도 무리가 될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무조건 만족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거는 옛날 약간 모델이고 트렌드는 서비스 실패 회복에 관련된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서비스라는 거는 제공할 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100% 성공을 할까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실패하는 거를 가벼이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가 지금 현재 서비스 쪽의 트렌드로서는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내가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갔는데 무엇인가 불만족스럽게 했단 말이야. 내가 예약한 방을 갔는데 예약한 방이 창문이 뭐 만약에 금이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발견을 못한 거예요. 막 금이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 정도 바람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더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 퉁명스러운 얼굴로 다른 방 바꿔드릴게요. 하면 어떨까요? 바꿔줬지만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서비스를 하는 데는 정말 죄송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요. 일단은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말로만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서비스에서는 물질적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상이 필요 없을 때는 보상을 하진 않지만 보상이 일반적으로 필요할 때는 물질적 보상이 같이 가야지 만족을 해요.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해요. 물질적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말로만 진심 어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적 보상이 따라왔을 때 고객들이 훨씬 더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찰로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방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방에 똑같은 방이지만 뭐 특별히 음료 쿠폰을 하나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걸 통해 갖고 그 미안함을 최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보여주고 손님들이 서비스 실패를 통해서 다시 그 실패에서 만족을 해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 이상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서비스 회복
에 관련된 이슈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호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얼마게 하면은 고객들을 만족시킬까?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손님이 불쾌감을 느끼고 실패를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큰 손해 없이 고객들을 회복을 시킬 것인가, 요런 쪽으로 많이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더라. 왜냐면 지금 서비스 자체가 너무 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뭐 입사해서 한 달을 일하고 했을 때 새롭게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어떠한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둔다,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것도 벌써 오래됐어요.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한 지도.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텔 산업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휴먼 리소스하고 퀄리티 매니지먼트죠. 자, 그래서 호텔에서는 뭐예요? 서비스 산업의 특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내가 하는 서비스가 다르고 A가 하는 서비스, B가 하는 서비스, C가 하는 서비스, D가 하는 서비스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다 다른 이질성이 있다는 게 있고, 자, 그 자체에서 동시성이라는 게 있어서 손님과 만남과 동시에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이 있죠. 내가 기분이 나빠서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어떻게 바로 느껴요. 중간에 거칠 수 있는 유통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직접적 영향을 주니까. 자, 그래서 휴먼 리소스하고 퀄리티 매니지먼트 보면은, 자, 셀렉션 리크루트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은 골라서 뽑아요. 첫 번째.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트레이닝 시키고 교육시키고 개발하죠. 그런 다음에 임파워먼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한테 어떠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실패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권한까지, 위에까지 가면은 벌써 고객이 됐어요, 그냥 갈래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즉시 내가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행할 수 있는 그 권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입장에서 얼만큼 권한을 부릴 수 있는지, 그리고 팀워크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리워드, 뭐 어떤 식으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상을 주고 승진을 시키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더라. 왜 중요하냐? 다른 기업보다 호텔이나 이런 쪽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인력 관리에 관련된 게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 매니지먼트 쪽 하시는 정관승 교수님들 중에서 HRM 쪽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쪽 하시는 분이 꼭 계십니다.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 호텔이나 호스피탈리티 산업 쪽에서 뽑을 때 여담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에요, 성향.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성향들이 있어요. 반면에 서비스하고 맞지 않는 성향들,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암만 이 사람들이 뭐 토익 점수가 높고 뭐 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부터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서비스업에서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는 죽어도 못할 사람인지, 그건 성향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죠.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몇 년 꽤 오래됐구나. 2012년도인가? 12년도인가에 어디죠? 제주도에 해비치 호텔이라고 있어요. 해비치 호텔에 외국인 저 평가 뭐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호텔 직원들, 그때 인사과장이 제 친한 동생이어갖고 부탁이 들어와서 갔었는데,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뭐 어떠한 이제 외국어부터 해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휴먼 리소스 측면에서 뭐 평가를 하는 뭐 하여튼 그런 평가였었는데, 평가를 해보면 가지각색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이 사람들이 왜 호텔에서 일하지? 이런 느낌을 받는 직원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저 HRM 부서에서 하고 했었다는데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은 호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이런 게 뭐 다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속의 마음에서는 전부 한 명 빼고 다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뭐 제가 그런 거 할 그건 아니고 좋습니다 라고만 하고
뭐 대충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 리크루트먼트를 할 때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여담으로 하나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중요한 것만 찍죠. 뭐 security, prospect, employment, teamwork, job condition, job satisfaction, motivation,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의 그 휴먼 리소스가 중요하다라는 사실. 이게 끝이네. 찝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은 자, 이 호텔에 관련된 거 그리고 앞에 관광에 대한 거 트렌드를 쭉 얘기했을 때 이러한 중요한 키 띠임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키 네 가지 띠임스가 있었죠. 테마가 꼭 중시 여기고 인테그레이션 중시 여기고 글로벌리제이션 중시 여기고 ICT 크라이시스 앤 디자스터 얘기했었고 오늘 이제 호텔 산업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호텔에 관련된 특별한 예를 조금 트렌드 예를 들고 그 다음에 항공사 쪽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